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추적해볼 이 충격적인 보고서는 하늘 위에서 소리 없이 진행 중인 거대한 균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럽 항공안전청이 전 세계 단 16대의 에어버스 A380 초대형 여객기에 긴급 점검 명령을 내렸을 때 업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놀랍게도 그중 15대가 에미레이트 항공 소속이었고 심지어 5대는 날개 정밀 검사가 끝나기 전까지 승객을 단 한 명도 태울 수 없도록 즉시 비행 금지 조치를 당했습니다. 이 위협은 창밖으로 내다보인다고 해서 알아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커먼 연기를 뿜어내는 엔진도 아니고 고장난 랜딩 기어처럼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날개 내부에 어둡고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깊숙한 심장부에 숨겨진 현재까지 단 한 명도 안심하고 탑승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닿지 않는 깊숙한 심장부에 숨겨진 현미경으로나 겨우 보일 법한 미세한 결함이었습니다. 감독 기반은 이 비행기의 엄청난 무게를 지탱하는 거대한 등뼈이자 중추적인 구조물에 조용히 균열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기점검 예고가 아니었습니다. 잔인하고 단호한 최후 통첩이었으며 특히 가장 위험성이 높은 5대의 항공기에게는 그야말로 사형 선고와도 같은 청천벽력이었습니다.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당장 승객들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하라는 것이었죠. 이 고장난 거인들에게 허용된 것은 날개가 완전히 해체될 전문 정비舱까지 겨우 목숨만 붙여 날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페리 비행꾼이었습니다. 점검을 대기 중인 나머지 항공기들에게는 개월이나 연 단위가 아닌 오직 이착륙 횟수로만 계산되는 피말리는 초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유독 소름 끼치게 다가오는 이유는 카메라에 잡힌 화염이나 요란한 추락 사고가 없기 때문입니다. 객실에 단 하나의 경고등도 켜지기 전에 세계에서 가장 사치스러운 이 하늘 위의 궁전들을 멈춰 세울 만큼 치명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 없는 부식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취재 과정에서 마주한 가장 거대한 의문은 바로 그 숫자에 있었습니다. 전 세계 하늘을 누비는 수많은 여객기 중에서 왜 이 치명적인 설계 결함이 하필이면 두바이의 자존심이자 심장인 에미레이트 항공의 함대에만 집중적으로 쏟아졌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집요하게 추적해야 합니다. 긴급 명령서에 적힌 16대의 항공기 중 무려 15대가 단 하나의 항공사, 즉 에미레이트 항공 소속이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명확히 말씀드리자면 이 안전지침이 당장 15대의 초대형 여객기 날개가 산산조각 난 채 하늘을 날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비행기들이 즉각적인 정밀 진단이 필요한 초고위험군 기준의 한가운데에 정확히 들어맞는다는 사실만큼은 명백합니다. 그리고 이 냉혹한 데이터는 항공사 깊숙이 도사린 거대한 구조적 함정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현재 에미레이트 항공은 전 세계 그 어떤 항공사보다 비교할 수 없이 많은 116대의 에어버스 A380이라는 막강한 함대를 굴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정 항공 기종 자체에 치명적인 취약점이 발생하게 되면 그로 인한 고통과 피해는 절대 공평하게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정확히 그 기종이 가장 빽빽하게 집중된 곳을 찾아가 치명타를 입히게 마련입니다. 결국 이 기술적 결함이 몰고 온 거대한 충격파는 두바이의 경제와 하늘길을 가장 가혹하게 직격하고 말았습니다. 한때 에미레이트 항공이 전 세계 하늘을 제패하고 최고급 항공여행의 기준을 완전히 바꿀 수 있게 해주었던 그 압도적인 규모가 이제는 뼈아픈 약점으로 뒤바뀌어 돌아왔습니다. 이 항공사는 이제 노후화되어가는 A380이라는 거대 기종이 감당해야 할 장기적인 기계적 결함과 천문학적인 재정적 위험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충격 흡수 장치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15대의 항공기가 엄격한 감시 대상에 올랐다고 해서 당장 내일부터 에미레이트 항공의 모든 비행이 멈춰서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점은 시스템 설계 그 자체에 있습니다. 날개에 간 금은 비행기의 문제이지만 그 균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손해는 고스란히 에미레이트 항공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훨씬 더 본질적이고 비판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날개 뼈대의 결함에 대한 정비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바이의 지정학적 야망과 치열한 경제적 생존을 둘러싼 거대한 소리 없는 전쟁의 기록입니다. 도대체 왜 두바이는 자신들의 글로벌 관광 엔진이자 가장 핵심적인 생명선이 이토록 깊고 불완전하게 단 하나의 낡아가는 여객기 실루엣에 전적으로 의존하도록 방치했던 것일까요? 지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 세계는 에어버스 A380이라는 아주 정교하게 포장된 환상을 소비해왔습니다. 이 기종은 결코 평범한 상업용 여객기로 마케팅된 적이 없었습니다. 대신 완벽하게 독립된 1등석 개인 스위트룸, 비행기 안에서 즐기는 전대미문의 화려한 샤워 스파, 그리고 오직 귀빈들만을 위한 전용 바 라운지를 갖춘 이른바 하늘 위에 날아다니는 궁전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여객기는 에미레이트 항공이라는 브랜드 정체성의 절대적인 상징이자 결정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겉모습 뒤편에는 잔혹한 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비행기의 압도적인 크기 덕분에 항공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혼잡한 공항들의 한정된 이착륙 시간 속에 수백 명의 승객을 한 번을 밀어넣으며 운영 효율을 무자비할 정도로 극대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미레이트 항공은 이 초대형 여객기를 자신들의 광활한 글로벌 비행 네트워크이자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완벽한 고객 경험의 핵심 기둥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황금빛으로 물든 그 화려한 겉포장은 이제 냉혹한 제조업의 현실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제작사는 지난 2021년에 A380의 생산 라인을 완전히 폐쇄했습니다. 에미레이트 항공이 늙어가는 기존 기체를 대체하기 위해 주문할 수 있는 동일한 크기의 완전히 새로운 차세대 슈퍼전보 여객기는 이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결국 항공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뿐입니다. 갈수록 혹독해지는 구조점검과 뼈대를 완전히 뜯어 고치는 개조 작업, 그리고 막대한 비용이 드는 특수 정비 시스템을 총동원해 현재 보유한 거인들의 수명을 억지로 늘리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에미레이트 항공은 거대한 기계의 무덤 같은 정비창에 묶여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늘 위를 압도하는 절대적인 운영 지배력을 보여주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되었던 이 공학적 경이로움은 이제 수십 년 동안 족쇄처럼 유지해야 할 무겁고 슬레이버리로 변해가고 있다. 고통스러운 기술적 의무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두바이가 A380을 도입한 것은 단순히 승객을 이리저리 실어 나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세계적 정체성과 국제 여객 노선의 거대한 흐름 자체를 이 독특한 여객기 실루엣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구축했습니다. 저 하늘 높이 솟구친 부르즈 할리파가 지상에서 두바이의 야망을 대변한다면 에미레이트의 A380은 하늘에서 그 똑같은 야망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대체 불가능한 민간 외교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하늘의 상징이 늙어가면서 발생하는 기술적 출혈은 단순히 한 항공사의 손실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두바이가 그동안 전 세계에 공들여 팔아왔던 인류 도시로서의 명성과 자존심에 깊고 치명적인 균열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명성에 대한 무서운 의존증을 목격하게 됩니다. 한 도시가 자신들의 세계적인 평판을 거대한 물리적 상징과 깊이 엮으면 엮을수록 거기서 발을 빼기란 불가능에 가까워집니다. 전 세계 승객들은 하늘 위의 궁전이라는 환상을 샀지만 두바이는 점차 노후해가는 골칫덩어리 의존증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A380이 완전히 단종된 상황에서 두바이는 이 대체 불가능한 상징을 억지로 연명시키기 위해 얼마나 더 많은 자본과 기술적 역량을 희생해야 할까요? 이번 2026년 긴급명령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비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A380 날개 구조를 둘러싸고 아주 오랜 세월 감시와 정비가 이어져 온 잔혹한 역사의 가장 최근 페이지일 뿐입니다. 물론 2012년과 2023년 그리고 2026년에 발견된 균열들이
완벽하게 동일한 원인으로 반복된 결함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반복되는 패턴은 무언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가리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미레이트 항공이 보유한 모든 A380 기체에 근본적인 안전 결함이 숨어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비 이력의 타임라인을 추적해보면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 진실이 수면 위로 드러납니다. 이 웅장한 비행기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극도로 복잡하게 얽힌 날개 구조는 정비사들에게 반복적으로 강력한 정밀 감시와 뼈를 깎는 수준의 깊은 보수 작업을 요구해 왔다는 점입니다. 지난 2023년에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당시에 일부 날개 뼈대에서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균열이 발견되자 제작사는 프랑스 툴루즈에 에미레이트 항공의 A380 여러 대를 동시에 격리하여 복잡한 검사와 잠재적 정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극도로 전문화된 특별 정비 시설을 따로 구축해야만 했습니다. 날개의 뼈를 통째로 뜯어보는 대수술이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던 셈입니다. 당시 에미레이트 항공은 균열의 심각성과 필요한 정비 범위에 따라 해당 여객기들이 평균 60일 동안 하늘을 날지 못하고 묶여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항공사의 간판 여객기가 아무런 수익도 내지 못한 채 통째로 60일 동안 지상에 멈춰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유럽 항공안전청이 이번 2026년 지침을 단지 임시 조치로 분류했다는 사실입니다. 규정 문서에는 앞으로 추가적인 감항성 개선 지침이 뒤따를 수 있다는 아주 차갑고 경고조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공업계에서 임시조치라는 말은 시한폭탄의 타이머가 여전히 째깍거리고 있으며 이 문제가 결코 끝나지 않았음을 우아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깊은 시름에 잠기게 됩니다. 이 거대한 드라마의 결말은 아직 쓰이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물론 정비사들이 이작듯이 정밀 검사를 벌인 끝에 아무런 구조적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기체 패널을 다시 덮어 즉시 정상 비행을 승인받는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도 존재하기는 합니다. 서유형 이번 정밀 검사를 무사히 통과해 비행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비행기들이 늙어가고 있다는 잔혹한 사실 자체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대중의 신뢰는 단 하나의 결함 때문에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신 두바이의 압도적인 항공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이 쉽게 대체할 수도 없는 거대한 기계 괴물을 유지하려 갈수록 더 숨막히는 감시와 점검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현실을 목격하는 순간부터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만약 에미레이트 항공이 이 거인들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찾기도 전에 비행기들의 노후화 속도가 더 빨라진다면 전체 시스템에는 어떤 붕괴가 찾아올까요? 이제 A380을 하늘에 띄워두는 일은 단순한 여객기 운항의 영역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산업적 규모로 운영되며 매년 수십억 달러의 돈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인공호흡기 생태계와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이 거대한 여객기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수명을 늘리기 위해 에미레이트 항공이 맺은 정비 및 개조 계약 규모는 이미 15억 달러를 가볍게 넘어섰습니다. 이와 동시에 기체 내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새로 뜯듯 축의 대대적인 개조와 리프레쉬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여전히 분명합니다. 어고치는 20억 달러 규모의 대대적인 인테리어, 현대화 프로그램도 멈추지 않고 가동 중입니다. 나아가 두바이는 A380 여객기를 오는 2040년대까지 어떻게든 현역으로 굴리겠다는 끈질긴 야망하에 2027년부터는 트렌트 900 엔진을 자체적으로 분해 소탕할 수 있는 독자적인 인프라 구축에까지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가장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취약점이 숨어 있습니다. 계획되지 않은 돌발적인 구조 결함 정비를 위해 단 한 대의 A380이라도 경납고로 들어가는 순간 당장 투입할 수 있는 전체 좌석수와 항공 공급 능력이 걷잡을 수 없이 쪼그라들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A380은 단순히 덩치가 좀 큰 비행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 한 번의 이착륙만으로도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는 500개 이상의 알짜배기 좌석을 가득 실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마천루입니다. 이 거대한 여객기가 예기치 못한 정비로 경납고에 처박혀 피를 흘리는, 매 시간마다 항공사의 자본은 양방향으로 맹렬히 불타오릅니다. 복잡한 기체 보수 작업에 들어가는 수백만 달러의 직접 정비 비용과 더불어 500장이 넘는 프리미엄 항공권의 판매 기회가 즉시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초대형 여객기가 지상에 못 꼈을 때 에미레이트 항공은 뼈아픈 타격 없이 그냥 더 작은 대체 기종을 대신 띄울 수 없습니다. 기종을 줄인다는 것은 비행당 수백 개의 좌석을 허공으로 날려보낸다는 뜻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운항 횟수를 늘리는 것은 런던 히드로 공항이나 뉴욕 JFK 공항처럼 이착륙 시간 배정이 극도로 혼잡한 메가허브 공항에서는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경유 승객들은 억지로 다른 머나먼 항로로 밀려나야 하고, 고액을 지불한 1등석과 비즈니스석 승객들은 갑작스러운 기종 변경으로 등급 강등을 마주하며 에미레이트가 자랑하던 특유의 호화로운 여행 경험은 허무하게 소멸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 생산이 중단된 비행기 플랫폼을 고집할 때 빠지게 되는 혹독한 재정적 덫입니다. 예기치 못한 날개뼈대 균열 같은 돌발 변수는 시간이 갈수록 항공사가 흡수하기에 기하급수적으로 더 고통스럽고 불가능한 짐이 됩니다. 경제적 연쇄 반응은 무자비할 정도로 기계적이고 단호합니다. 불시의 긴급 점검 명령은 예고 없는 여객기 운항 중단으로 이어지고, 그 중단은 즉각 좌석 공급망을 파괴하여 분 단위로 정밀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글로벌 환승 네트워크에 극심한 일정 압박과 즉각적인 연결 노선 붕괴 위험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환승 네트워크의 균열은 곧바로 두바이 공항에 내리는 여행객 수의 급감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두바이에 발을 딛는 발길이 줄어든다는 것은 두바이의 초호화 호텔과 최고급 쇼핑몰, 나아가 관광산업에 절대적으로 목매달고 있는 국가 경제 전체가 한순간에 심각한 재정적 위기에 노출됨을 의미합니다. 단 한 대의 거대한 비행기가 정비를 위해 경납고로 들어갔을 뿐인데 순식간에 사라진 수백 개의 좌석은 다른 누군가가 짊어져야 할 거대한 폭탄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머나먼 대륙을 이동하는 전 세계 여행객들은 이 위기를 정비계약서의 문구나 이착륙 횟수 같은 수치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훨씬 더 직관적이고 고통스러운 인간적인 수준에서 이를 체감합니다. 장거리 야간 비행에 지쳐 한계에 다다른 어린아이와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 지원이 절실한 연로한 부모를 동반하고 두바이를 경유하려던 어느 평범한 가족을 상상해 보십시오. 항공편이 갑자기 취소되거나 변경되면서 이들이 공항 한복판에서 겪게 될 지옥 같은 혼란은 단순한 통계표의 숫자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 목적지에 예약해둔 환불 불가능한 호텔 객실, 그리고 그들 앞에 놓인 단 몇 시간짜리 촉박한 환승 시간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이 평범한 가족은 넓은 레그룸과 초대형 여객기인 A380이 제공하는 안락함을 누리기 위해 기꺼이 더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좌석을 예약했습니다. 이들에게 날개 중간 지지대인 스파가 무엇인지, 혹은 유럽 항공안전당국의 까다로운 긴급 지침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도 않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저 스마트폰 화면에 갑자기 나타난 항공사 앱의 차가운 경고 알림에 심장이 쿵 내려앉을 뿐입니다. 예약한 항공편이 갑자기 변경되었고 공들여 선택한 좌석은 순식간에 공중 분해되었습니다. 여유롭던 환승 대기 시간은 모래시계의 모래알처럼 빠르게 줄어들고 있으며 탑승 게이트 뒤편에서는 보이지 않는 물류의 대혼란이 조용히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정비사는 비행 주기를 세고 승객은 흘러가는 시간을 세며 두바이는 도달하는 입국자 수를 셉니다. 비행기가 지상에 묶여 이 가족이 제 시간에 두바이에 도착하지 못할 때 그 파장은 단순히 항공사를 향한 화난 불평 한마디로 끝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단 한 명의 승객이 오지 못함으로써 공항에서 대기하던 고급 리무진 기사는 하루 요금을 날리고 최고급 호텔은 환불 불가능한 스위트룸의 하룻밤 수익을 잃게 됩니다. 명품 매장의 직원은 간절했던 실적 수수료를 놓치고 미슐린 스타 레스토랑에 정성스럽게 준비된 예약석은 쓸쓸히 빈자리로 남겨집니다.
물론 지금 당장 발생한 국지적인 기계 결함이 이토록 광범위하고 치명적인 연쇄마비를 완벽하게 촉발했다고 단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작은 톱니바퀴의 어긋남이 초래할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혹합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지연이 길어지거나 고착화될 때 지상에 묶인 항공편들이 서로 얽혀있는 거대한 경제 시스템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보여주는 부인할 수 없는 전달 경로입니다. 단순한 기계적 결함은 경납고의 어두운 그늘을 벗어나 인간의 시간과 돈, 그리고 삶의 안정성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간 비로소 파괴적인 무게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왜 유독 두바이에서는 단 몇 대의 항공기에 발생한 갑작스러운 결함이 다른 도시보다 훨씬 더 깊고 광범위한 균열을 일으키는 걸까요? 날개 중간 지지대에 숨겨진 미세한 균열은 단순한 고장 경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두바이 항공 시스템 깊숙한 곳에서 수년 동안 소리 없이 골마가고 있었던 4가지 근본적인 취약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강력한 엑스레이 판독 장치와 같습니다. 첫째는 집중성입니다. 에미레이트 항공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A380 기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해당 기종의 제조 결함이나 노후화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파괴적인 영향력이 오롯이 두바이에만 집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멸종입니다. 에어버스의 A380 생산 라인은 이미 영구적으로 폐쇄되었습니다. 비행기가 날아오를 때마다 기체는 늙어가고 이를 대체할 똑같은 새 비행기를 구할 방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셋째는 병목 현상입니다. 복잡한 정비와 협소한 경납고 공간, 전문 인력의 한계는 물리적인 장벽을 형성합니다. 이 거대한 슈퍼전보기가 지상에 묶이게 되면 훨씬 작은 대체 항공기로는 혼잡한 공항 슬롯에 동일한 규모의 프리미엄 좌석 공급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 의존성입니다. 에미레이트 항공과 두바이 국제공항은 단순한 한승공항이 아닙니다. 두바이의 호화 호텔과 대형 쇼핑몰, 국제회의, 그리고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부동산 시장에 글로벌 자본을 직접 공급하는 가장 핵심적인 심장입니다. 극단적인 대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눈부신 성공을 거둔 2025년에 두바이 국제공항은 9,520만 명의 승객을 매끄럽게 처리하며 108개의 항공사를 통해 전 세계 291개 목적지를 연결했습니다. 하지만 이 유기적인 연결망은 극도로 취약합니다. 2026년 1분기에 발생한 지정학적 공역위기 하나만으로도 승객 수 수치는 순식간에 2,340만 명에서 1,860만 명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외부 충격에 이 도시의 심장박동이 얼마나 쉽게 요동치는지 적나라하게 증명된 셈입니다. 그 당시의 급격한 감소는 A380 여객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항공망에 작은 충격만 가해져도 두바이의 생명줄이 얼마나 격렬하게 요동치는지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경고장입니다. 앞서 언급한 취약점들이 한데 뒤엉키면 가상의 붕괴 메커니즘이 하나의 냉혹한 악순환의 궤도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날개 강제 정밀 검사 지침은 필연적으로 경납고에서의 정비 대기 시간을 무한정 늘리게 만듭니다. 이는 곧바로 가용 항공좌석의 감소로 이어져 정해진 운항 일정을 유지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뿌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연쇄적인 운항 차질은 결국 승객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두바이로 향하는 입국자 수를 급격히 줄이거나 지연시킵니다. 그 결과 발생한 공백은 호텔 예약률 감소와 쇼핑몰 매출 폭락으로 이어져 관광 자본을 메마르게 만듭니다. 이러한 경제적 타격은 고스란히 에미레이트 항공의 어깨를 짓누르게 되며 결국 대혼란의 원인이었던 노후 항공 기단에 오히려 더 깊이 의존해야 하는 모순적인 악순환에 빠지게 만듭니다. 작은 균열 그 자체가 즉각적인 붕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파국을 초래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내부 장치를 만천하에 드러냅니다. 이제 이 사안은 단순히 결함이 발견된 16대의 비행기, 처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엄청난 승객 유입과 경제적 규모, 그리고 세계적인 명성을 더 이상 대체할 수 없는 불안정한 기반 위에 세워둔 거대,
글로벌 도시의 서글픈 자화상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피할 수 없는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화려한 건축적 기적이 도시의 가장 위대한 자산에서 가장 치명적인 덫으로 변하는 순간은 정확히 언제일까요?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재정적, 물류적, 그리고 기술적 유지 비용을 감당해야만 한다면 과연 그 화려한 상징을 절대 권력의 증표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세상이 생산을 완전히 중단해버린 거대한 기계에 도시의 가장 핵심적인 젖줄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면 과연 그 도시가 스스로의 미래를 통제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강제적인 엔지니어링 기술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우리는 알루미늄과 복합 소재가 받는 물리적 스트레스를 걱정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과연 차가운 날개, 금속 깊숙이 박힌 미세한 물리적 균열이 더 취약할까요? 아니면 온 시스템이 절대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제적 의존성이 더 취약할까요? 비행기는 어떻게든 수리하면 그만입니다. 문제가 생긴 날개 갈비뼈 모양의 구조 지지대는 보강할 수 있고 강도 높은 중정비를 거치면 향후 10년 동안 비행 수명을 더 연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명이 정해진 노후 자산 위에 구축된 두바이의 국제적 정체성은 치명적인 모순을 품고 있습니다. 스스로 만들 수도 없고 이제는 돈을 주고 더 살 수도 없는 기계에 온 제국의 운명이 저당 잡힌 셈입니다. 제국은 그 상징이 부서질 때 무너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상징이 없는 삶을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때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일까요? 이번 긴급 정밀 검사 절차는 조만간 끝날 것입니다. 엔지니어들은 치밀한 수리 작업을 마칠 것이고 규제 당국의 지침은 충족될 것이며 지상에 묶여있던 거인들은 다시 하늘로 날아오를 승인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대한 경납고 문이 열릴 때 활주로 위에는 여전히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비행기가 다시 하늘로 돌아간 뒤 활주로에 남겨진 진짜 흔적은 무엇일까요? 항공기는 당장의 긴급 검사를 안전하게 통과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미세한 내판 균열들도 완벽하게 복구될 수 있겠지요. 엉망이되었던 비행 일정도 완전히 복원되고 승객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다시 비행기에 탑승할 것입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평온함 아래에 숨겨진 근본적인 실상은 단 1mm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보유 항공기는 매 시간 늙어가고 있고 생산 공장은 이미 멈춰섰으며 정비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하늘의 실루엣에 대한 두바이의 절대적인 의존성은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마다 오히려 더 깊고 단단해질 뿐입니다. 에미레이트 항공의 A380에 대한 구조적인 운영 의존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이 도시의 전체 관광 경제가 노후화되어가는 항공제국의 거대한 흐름에 완전히 구속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번 단 한 번의 비상 정밀 검사 때문에 에미레이트 항공이나 두바이가 곧바로 붕괴할 것이라는 극단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급한 비약이자 명백한 오류입니다. 본 취재가 폭로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취약한 궤적의 실체입니다. 아주 미미한 기계적 결함이라는 뜻밖의 불씨가 항공 기단 부족, 일정의 붕괴, 승객 신뢰 하락을 거쳐 종국에는 두바이 전체 관광 경제를 어떻게 조용히 뒤흔들 수 있는지 그 연쇄마비의 메커니즘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비행기는 조만간 다시 운항을 재개하겠지만 비행기가 남겨둔 구조적 의존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단 하나의 미세한 균열에 불과할지 몰라도 거대한 시스템의 붕괴는 이 작은 균열들이 더 이상 고립되어 있지 않고 연결되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것이 그저 정기적인 정비 과정에서 거치는 일시적인 장애물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에미레이트 항공이 단종된 기종에 자신들의 미래를 너무 깊이 묻어두었다는 적색 경보일까요? 만약 에미레이트가 흔들린다면 두바이는 이 항공사가 도시에 쏟아붓던 엄청난 승객들의 흐름을 대체할 플랜 B를 가지고 있을까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십시오.
본 영상은 공개된 정보를 기반으로 위험 경로를 분석한 것일 뿐 A380기단 전체가 불안전하다거나 15대 항공기 모두에 균열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송 능력과 관광에 미칠 잠재적 영향은 정비가 장기화될 경우를 가정한 시나리오일 뿐입니다.